드레스를 벗자마자 시작된 건 축복이 아닌 출산 압박이었다. 한동석과 마광숙, 두 사람의 결혼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두 사람을 진짜 흔들어 놓은 건 결혼 후에 들이닥친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행복의 끝에 놓인 건 달콤한 신혼이 아니라 숨막히는 책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마광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수 문제도, 식장도, 주례도 모두 한동석의 손에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초대된 손님 같았고 동석의 부인이라는 호칭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감정의 정점을 찍은 건 공주실에게서 흘러나온 골든캐슬 보증금 이야기였습니다. 골든캐슬 입주 보증금을 동석이 몰래 공주실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광숙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결혼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계산의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냉전으로 이어졌고 냉전은 결혼식 자체를 흔드는 변수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과 마광숙은 공주실과 박정수의 합동작전을 계기로 화해하고 둘 사이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동석에게 우린 항상 함께여야 해요. 다름을 인정하고 끌어안고 라고 말했습니다. 동석도 그의 방식대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광숙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둘은 그렇게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광숙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은 출산의 의무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공주실은 마광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지. 나이도 있고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마광숙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주실의 관심은 언제나 결과에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것이 단지 기대가 아닌 노골적인 압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장님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이제 빨리 아이를 낳아야지. 이번에 기필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공주실의 말은 마광숙을 위한 것이었지만 광숙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광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변은 마치 그녀가 당장 내일이라도 임신해야 할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한동석조차 그 문제에 대해선 애매하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광숙에게 협조의 의미보다는 무언의 동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마저도 내 편이 아닌 걸까? 마광숙은 혼자 있는 부엌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손엔 반쯤 깎인 사과가 들려 있었고 냉장고에서 울리는 웅웅 소리가 불편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한편 독고세리는 형식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그녀의 삶엔 아직도 아버지 독고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몰락했고 세리는 그의 죗값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와중에도 자랐습니다. 범수는 세리에게 줄곧 곁을 내주었고 세리도 그를 향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식이 끝난 다음 주변의 시선은 세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세리 너네는 언제 결혼해? 범수 집에서는 허락했대? 지금이 적기 아니야? 이 모든 질문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혼이란 단어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돌아온 독고탁의 상태는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며 죄책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내가 결혼해도 되는 걸까? 이런 아버지를 버려둔 채로 결혼해도 되는 걸까? 사랑과 가족,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세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지만 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말고 마주해야 해요. 그 말에 독고탁은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써내려갔고 그 기록들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며 마주친 건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죄의 무게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반전의 조짐. 지옥부는 드디어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흥수는 눈물을 흘렸고 옥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출산이라는 화두를 마광숙에게 더욱 짙게 들이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준비된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이름 하나. 바로 죽은 한동석의 전처, 강민서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몰래 읽은 공주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 어쩌면. 그 말의 끝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안엔 도무지 꺼내지 못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밝혀질 진실 한 조각, 그리고 다음 주 방송은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둘러싼 갈등,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죽은 이를 통해 되살아나는 과거의 그림자들. 과연 마광숙은 언제나처럼 씩씩하게 그 무게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독고탁은 과연 법정에서 무너질 것인지, 혹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세리와 범수, 이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주실이 입에 담지 못한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비밀이 적혀 있었을까요? 공주실이 마광숙에게 임신과 출산을 재촉한 이유가 혹시 이 일기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편 공주실 고자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 내가 드린 겁니다. 어머님이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셨으면 해서요. 한동석 회장의 말은 조용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깍듯했고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주실, 독수리 술도가에서 마광숙과 함께 안방을 지켜온 그녀가 골든캐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한 사람은 바로 한동석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내민 돈은 딸 마광숙에 대한 감사였고 공주실이 더 이상 불편한 공간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픈 묵묵한 사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 한 장 한 장 위에 얹힌 건 공주실의 자존심과 고자동과의 갈등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 돈 받은 거예요. 난 다시 내 자리를 찾을 거예요. 공주실은 옷장을 열며 옛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골든캐슬 베란다에서 커피잔을 들고 앉아있던 시절. 그 시절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어.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마광숙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술도가를 인수하며 어머니가 살던 골든캐슬 보증금을 뺏은 것이 언젠가 이날을 불러올 거라는 걸. 고자동은 그날도 술도가 뒤편 작업장에서 막걸리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등 뒤엔 여느 때처럼 공주실이 다녀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고자동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돌아가고 싶겠지. 하지만 그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공주실의 옷가지가 하나둘 사라질 때쯤 고자동은 마침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나랑 같이 살 생각이야? 아님, 나 빼고 혼자 가겠다는 거야? 당신은 지금이 좋잖아. 막걸리에만 빠져 사는 지금이. 근데 난 아니야. 나 이젠 좀 쉬고 싶어. 공주실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속엔 숨기지 못한 냉정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남의 집 안방살이를 하며 참아왔던 말을
이제야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 이제 눈치 보며 살기 싫어. 그 집은 내 공간이야. 거기선 내가 나로 살아. 고자동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가득했고 자신은 그 결의에 더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골든캐슬로 가. 난 안 가. 고자동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당신에겐 고향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감옥이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의 스민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조용히 막걸리 한잔하고 밤엔 같이 된장찌개 끓이면서 그렇게 늙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다시 그 집에 가서 고상한 여자로 살고 싶어 하잖아. 그 말에 공주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기고 싶던 욕망이 들킨 듯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날 택할래? 골든캐슬을 택할래? 공주실은 결국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왜 자꾸 날 죄인처럼 몰아? 난 그냥 더 이상 움츠리고 살기 싫은 거야. 당신은 안 그래? 매일 막걸리 냄새에 파묻혀 사는 게 행복해? 그 말에 고자동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내 곁이라면 그 냄새도 견딜 수 있었어. 한편 마광숙은 이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한동석을 찾아갔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 보증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 돈이 엄마를 너무 멀리 데려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동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우린 그냥 지켜보자. 공주실은 드디어 골든캐슬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낯익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고 그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고자동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은 편하네요. 그치만 마음은 허전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드라마 단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